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장을 마치고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깊어지셨다고요?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을 이기는 소확주 매매 가져오신 정종택 주식 닥터와 함께 이번 시간 또 꾸려볼 예정입니다.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또 이야기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요. 두 번째로 TV 화면 오른쪽 그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폰 상단에 나오는 앱 사이트를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737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정종택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50분 추첨을 통해서요.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전수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그리고 웃음꽃이 하하하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상품에 이어서 또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톡에 입장하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소확주 리포트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7375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 정종택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수를 이기는 소확주 매매의 또 전문가입니다. 정종택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영광스럽네요. 자, 오늘 시장 그럼 먼저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마이너스 1.6% 잠정치보다도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 EU 중앙은행장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 다시금 언급했죠. 간밤에 뉴욕 증시 보시면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움직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좀 바닥 찾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 확대되는 움직임들 보여주는데 다우존스는 오름세를 보였지만요. 나스닥도 소폭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자, 이런 변동성은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양시장의 흐름 보시면 모두 다 파란색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입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보실까요? 미국의 PE 그리고 경계감, 외국인, 기관 또 매물이 출회되게 되면서 오늘 시작보다는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더 크게 낙폭 크게 키워지며 1%대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이 아무래도 깊게 좀 밀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네요. 외국인의 2,300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3,000억 원가량 오늘 매물 출회됐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또 매도하는 움직임들 강하게 연출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투자 재검토하겠다. 2차전 지주들이 좀 와르르 무너졌죠. 타격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2%대로 깊게 밀리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 동향 점검하시죠. 코스닥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강하게 매도합니다. 1,000억 원가량, 기관에서도 8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선전하는 섹터 두 가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주가 될 텐데요. LNG선에 대한 발주량이 역대 최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STX 엔진, HST 엔진 모두 다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됩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보시면 우크라 재건주, 지정 확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다 보니 이 종목 섹터 역시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정부 우크라 재건 초기 논의에 좀 참여하겠다라는 재료의 모멘텀이 나서게 되면서 현대건설기계 4%대고요. 다스코는 3%대로 오늘 양봉 플레이 보이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렸다면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전일 미 상무부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1.6% 발표를 했고요. 잠정치보다는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GDP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2020년 팬데믹 이후로 마이너스라는 수치는 처음으로 좀 기록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강력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진포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에 대한 소요 시간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예측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아무래도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플러스 좀 알파로 유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약 20%대였지만 그리고 45%대까지 이 수치를 높인다는 부분 때문에 풍력주들 굉장하게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또 한 가지 주, LNG선 관련 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수주가 이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조 원 규모의 이제 공급계약 공시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LNG선에 들어가는 이 천연가스라는 거는 초저온 상태에서 운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본행제 기업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을 좀 이겨내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시장과 다르게 강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구간이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부침이 굉장히 많이 크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들이 이번 어떻게 좀 반응이 될지 다음 주에 좀 시장 분위기를 좀 유의 있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되기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어닝 시즌에 좀 이제 돌입이 되게 됩니다. 상반기 끝났고요. 7월 7일 삼성전자, LG전자 필두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또 업종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기대될 만한 업종 있나요? 네, 저는 단연 임플란트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5월, 6월 수출입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았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1위, 2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2분기 때 중국 시장이 봉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되면서 봉쇄가 있었는데 상해 외곽 도시들을 좀 공격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하면서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좀 거둘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덴티스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코로나19에 의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좀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출시한 이제 투명 교정 시장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하반기부터 좀 매출에 어느 정도 온기가 반영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오라는 기업은 올해 3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슈젤 창업자로 이제 주주가 변경이 됐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대 덴탈 유통회사랑 제휴를 맺었고요. 그리고 기업형 치과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국영기관이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공격적으로 좀 영업 마케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 대비해서 적자 폭을 많이 축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좀 많이 줄었지만 적자 폭을 좀 줄었다는 부분 좀 고무적인 거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최근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상승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테임 임플란트 덴티움 관련주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실적 정말 잘 나올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들도 오르르 밀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런지 이때가 적감의 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어차피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셀 3개사에 대한 좀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형 성장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좀 더 많이 집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주 공장 그 건설 관련된 검토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었고요. 그 뜻은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환율로 인해서 최초에 이제 공장 증설할 때 1조 7천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2조 중반대까지 지금 투자 비용이 올라갈 거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제 성장 산업군이죠. 이 전기차 쪽은. 근데 아무래도 수익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에 판단 자체는 합리적인 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수익성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가져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배터리 셀은 사실 심장과도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부품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부분에서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대신 좀 여러 번 나눠 사시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매수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적감의 찬스로 보시는 것 같고요.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특징 급종 종목 똑똑하게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지금 바로 여러분들 매매할 때 그 전략 또 비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또 비법을 잘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하하 여러분들 두 글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 생방송 끝나고 50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또 소확주,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매매 리포트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하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정종택 주식 닥터의 수익률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주 두 종목 전문가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게 덴티움과 SL, 또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잘 갔습니다. 그 외에도 좀 같이 볼만한 종목들 리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 가네요. 우선 좀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낙폭을 네. 줄이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좀 매수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앞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미 지금 지금 전저점을 뚫고 전고점을 뚫고 지금 88,800원까지 지금 안착한 상태이고요.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정배열 초입에 지금 위치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지만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치과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을 이제 이연됐던 매출들이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도 충분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주 또 계속해서 덴티움 가자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네. 종목 뭘까요? 다음 종목은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 드렸던 SL이라는 기업이고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동차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공급사는 이제 현대차, 기아, G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SL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 법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에서 좀 벗어난 부분도 있었고 매월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에서 좀 해소되는 거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32,150원 고점을 좀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대감은
이 이제 한 단계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할 만한 갈목할 만한 좀 어떤 임팩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전기차 6종 중에 5종의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SL이라는 기업도 당연히 주가 흐름과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얘기 들었던 이 1차 목표가를 SL과 덴티엠은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좀 분할 매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2차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는 것도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CJ 네. 프레시웨이라는 기업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고가 기준 8% 수익이면은 네.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계속 맞습니다. 홀딩해서 가져갈까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요. 오. 네, 1분기 실적 자체는 네. 어닝 컨센서스를 약 5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더 기대되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포인트에서 주식 투자 강의 때 사상 최대 실적 박스권 매매에 대한 사례 종목으로 CJ 프레시웨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 지수 내려갔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는 전혀 밀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있으면서 저점을 좀 높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 45,000원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또 전문가님 말씀하신 종목 3가지 공통점 보면 실적에 좋은 종목을 좀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덴티움, CJ 프레시웨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종택 주식 닥터 특별한 선물 여러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확주 리포트 저 이거 받고 싶어서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7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톡방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살펴보시면 첫 번째 QR코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TV 화면 오른쪽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3671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택 이렇게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00원의 문자죠. 샵 37715 하하 2글자 보내주시면 생방송 끝나고 저희 50분 추첨을 통해서 소확주맘의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샵 3772번으로 하하 2글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하하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주식 닥터 시즌 2 오늘은 정종택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종택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이 될 텐데요. 자,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통찰력 그 안목을 길러준다라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 오늘 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명은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강 때는 성장주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EPS 성장률이 20%가 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4강 때는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연 이 회사를 투자할 때 현재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강의는 다 총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강과 그리고 4강 그리고 오늘 강의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충분히 투자하시는 데 좋은 활용 투자 지표들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저는 계속적으로 강의 시작부, 도입부마다 좀 복기를 좀 드리는데요. 성장주 조건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EPS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이어야 된다 얘기 드렸고, 최근 3개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3개년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어야 한다. 이게 결국 저평가 성장주를 찾기 위한 핵심 지표 1번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EPS 성장률은 HTS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인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 주가입니다. EPS와 PER, 주가 수익 비율과 주당 순이익을 곱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EPS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고요. PER 같은 경우는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따로 이 부분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HTS 들어가면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이 감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 EPS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PER은 주가를 바로 이 EPS로 나눈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EPS와 PER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PEG까지 꼭 공부하시면서 스터디를 계속적으로 하시기를 얘기 드리겠고요.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걸 바로 P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R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EPS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봐야만 이게 내 거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공부를 하시길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과연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PER과 EPS 성장률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보시면서 이 기업이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평가 구간에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EPS 성장률과 PER로 비교한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G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전에 PER은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PEG는 주가 수익 성장 비율입니다. PEG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가 수익 비율을 EPS 성장률로 나눴을 때 바로 PEG 이걸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겠지만 내가 투자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기준과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흔들리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로 수익성만 보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음영 처리를 했는데요.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근데 저는 저평가된 성장주를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성장주에 대한 지표를 PER로는 알기가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수익과 성장을 같이 고려한 비율인 PEG를 가지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판단하겠다는 지표 PEG로 오늘 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G 조금 전에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드리겠습니다. PEG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을 EPS 성장률로 나눈 걸 PEG라고 합니다. 그럼 PEG가 어떤 숫자일 때 고평가이고 어떤 숫자일 때 적정 주가이고 아니면 어떤 숫자가 낮을 때 저평가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PEG가 1보다 작을 경우를 바로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PEG가 1일 경우에는 적정 주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PEG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하는 기업이 만약 PEG가 1이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PEG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산업이라든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주가 위치를 놓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고요. 제가 좀 더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PEG가 1보다는
바로 0.5 이하일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EG가 1과 같을 때는 적정 주가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저평가고 1보다 클 때는 고평가라는 거. 오늘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어디에 좀 해당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이고요. B 회사 같은 경우는 20배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B 회사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PEG라는 건 바로 PER과 EPS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펄을 EPS 성장률 이 10%라고 얘기 드렸을 때 나누게 되면 PEG는 1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업은 당연히 현재 적정 주가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B회사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이 A회사보다 4배나 높습니다. 그러면 이 PER을 EPS 성장률인 40으로 나누게 되면 PEG는 0.5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PEG가 0.5보다 작을 경우에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 PEG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 회사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적정 주가인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SL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순이익을 2021년부터 2024년 추정치까지 넣어놨고요. 두 번째 줄에는 EPS라는 추정치를 넣어놨고 마지막은 이제 PER을 넣어놨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EPS 성장률은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을 때 2021년에는 14배, 그리고 EPS가 계속 커지기 있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는 PER이 6.5배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년부터 24년에 평균 펄을 계산했을 때 9배 정도란다, 된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 9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사례를 들면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PER 2021년 기준으로 14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화면을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여기 2021년 PER은 14배였고요. 그 숫자가 바로 여기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리는 EPS 성장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EPS 성장률은 거의 반올림해서 30%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4배와 그리고 EPS 성장률 30%를 나누게 되면 이 회사의 지금 PEG는 0.46에 위치하고 되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바로 PEG, SL이라는 기업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칙과 어떤 방향성이 없는 투자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토대로 저평가 구간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목표 주가까지 계산한다면 나머지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보수적인 좀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의 그래서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PS랑 이제 펄을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부터 24년까지의 평균 펄가 9.13입니다. 이 9.13의 2022년 실적인 EPS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는 3만 원이고요. 현재 주가보다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할 어떤 매력도가 없다고 봐주시면 될 텐데, 결국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3년과 24년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은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PS, 이 회사의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 펀은 그대로지만 결국 EPS가 커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 회사의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회사의 평균 PER과 EPS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실 수 있다. 되게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가격 전략 드렸던 그 매수가보다는 전일
6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의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임플란트 산업군은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이라 얘기 드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EPS도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년부터 24년까지 이 회사의 EPS 성장률은 27%입니다. 이 뜻은 매해 EPS가 27%씩 성장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21년부터 24년 전일 종가 기준으로 평균적인 펄을 계산했을 땐 12배가 된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21년 멀티플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17.5로 PER 자에 넣어놨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회사 EPS 성장률을 보게 되면 27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에 넣고 계산했을 때 PEG가 0.64 정도에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0.5 이하여야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지만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 실적 숫자만으로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속한 업종의 분위기가 어떻고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했을 때 충분히 0.5보다는 소폭 높지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그 뜻은 EPS 성장률이 2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넘는다는 게 아니라 과거 3년 동안 계속 EPS가 20%씩 성장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좀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가 현재 적정 주가인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바로 PEG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PEG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 수익 비율을 EPS 성장률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라고 했을 땐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당 순이익에 PER을 곱하게 된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는 30배가 넘어가는 기업은 좀 투자를 지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큰 폭으로 내렸던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자 거래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부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쪽이 바로 2차 전지 섹터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티움 S를 좀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만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잘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하게 또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률 비법 따면 선물 저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정족택 전문가의 소학주 리포트 여러분들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지금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367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시죠. QR코드 바로 참여하기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 실행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TV 화면의 오른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3671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해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죠.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샵 3771을 입력하시고요.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도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샵 3772 하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50분 추첨을 통해서 정종택 전문가님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0분이나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당첨 확률도 물론 높겠죠? 샵 3771로 하하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정종택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현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유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우리 공략주, 닥터스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부터 정말 종목 좋았던, 수익률 좋았던 종목에 대한 리뷰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많이 났었는지 살펴볼까요? 덴티움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14%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1차 목표가 85,000원 달성됐습니다. 계속 가져가자라는 전략해 주셨는데 5월 24일에 이야기해 주신 만큼 지금 6월 24일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홀딩 전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리뷰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SL 되겠는데요. 고가 기준으로 15% 수익이고요. 6월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가 32,000원인데 벌써 달성이 됐네요. 이 종목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끌고 가 보시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도 역시나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얼마나 주가 올라갈지 기대되는 바로 CJ 프레시웨이 되겠습니다. 6월 16일에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가 기준으로 현재 8% 수익 중에 있고요. 1차 목표가 45,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리뷰한 종목들을 보니 와, 다크호스 공략주가 더 기대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실적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적주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다크호스 공략주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한도 크린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대기업 물량을 받아와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 국내 1위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카본 블록 필터라는 게 물속에 있는 염소라든지 냄새 같은 것들을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LG전자 공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문 좀 공백이 있었고요. 1분기부터는 다시 주문이 좀 들어오고 매출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수기 렌탈 업체들의 국내 시장은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굉장히 박차를 과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코웨이, 그리고 후콤시스, SK매직, LG전자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번 1분기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37%나 수출이 성장했다는 거.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필터를 공급하고 있는 한도 크론텍이라는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태국 같은 기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지금 시장 진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어떤 실적들이 지금부터는 좀 회복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는 바로 매출 원가, 판가 정가가 가능해질 거라고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 기업들의 전형적인 성수기 구간입니다.
2분기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전반 고객사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가격 협상력을 통해서 이번에 좀 판가가 전가가 됐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익 스프레드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한도프린텍도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QOQ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 전략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 밴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9,750원부터 약 1,250원 사이에 좀 밴드 구간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바닥을 찍고 최근 주가 지수와는 다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로 상승 패턴을 좀 보여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11,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500원 전고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 저점인 9,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도 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 그리고 매출이 또 복귀가 돼서 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호실적 2분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하나의 공략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뭐 같은 섹터인지 아니면 좀 다른 곳에서 찾아보셨는지 어떤 종목인가요? 공통점은 있습니다. 1분기 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익성이 약간 훼손됐다는 좀 공통점이 있지만 또 좋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호전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두 개 기업의 공통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섹터와 업종은 LNG 쪽 조선주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운주들보다는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 카타르 프로젝트 건 때문에 6월 달부터 이제 수주 랠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 달 6월 초에 5천억 규모의 수주 계약 공시를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LNG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1등이 한국조선해양이고요. 2등이 삼성중공업, 3등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글로벌적으로 LNG선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기 때문에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 실적들도 굉장히 좀 기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초저온 상태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운송이 돼야 되는데 본행제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인데 오늘의 공략주는 동성화이텍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1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전일 공시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상호중공업과 약 2,355억 원 규모의 본행제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뜻은 이 회사가 수주 잔고가 탄탄하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LNG 쪽에 대해서는 카타르 프로젝트 건 때문에 한 100적 정도가 지금 발주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런 거에 수혜에 있어서 LNG 선을 조선하고 있는 조선사들도 분위기가 좋겠지만 거기에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화이텍 기업도 충분히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LNG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한 탄소 중립의 에너지는 아닙니다. 탄소 중립을 넘어가는 교두부에 있는 브릿지 같은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지만 화석 연료보다는 탄소 배출이 덜하기 때문에 어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LNG 생산량이 산유국이 제일 높은 이제 카타르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까지 늘려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LNG선 조선주들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본행제 기업들도 주가 흐름과 실적이 같이 연결돼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차트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 테스팅을 여러 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21일 큰 장대 양봉을 보였고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유지하고 다시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좀 굉장히 좀 실적은 좀 부진했었지만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기업이고요. 결국 그 뜻은 2분기 실적과 그리고 하반기 실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 분위기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선주 쪽들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배들이 폐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 배를 이제 다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출이 좀 이연되는 부분들도 곧 인식이 된다면 당연히 조선주들 플러스 LNG에 본행주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 하이텍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보일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500원. 네, 전고점도 살짝 높을 거고요. 그리고 14,500원 그 역사적 신고가 자리까지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의 또 필승 투자 전략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을 이기는 필승 투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이 상반기의 마지막 영업일이고요. 그리고 2분기의 마지막 영업일이고 6월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돼 있고요. 7월 7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 반도체라든지 가전 쪽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토대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즌입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은 실적을 빠르게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분위기와 추이를 보면서 전략들을 좀 세워가시기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펀드멘탈 기반으로 좀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악재에 대해서는 더 큰 악재로,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지친 한 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 지수의 하락폭의 거의 절반 이상을 6월 달에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타격도 많이 컸을 거고 힘든 시장이었을 것 같지만 결국 지금부터는 포인트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2분기 각 개별 기업들이 보여주는 실적, 결국 지금 만약에 어떤 인플레 정점이라던가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얘기라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보수적이고 분할 매수 그리고 혹시 목표가 같은 게 있으시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은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온다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또 6월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7월 또 첫 거래일인데 2분기 실적 또 어떤 부분들 종목들이 좋을지 전략 잘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방송 끝나고도 궁금한 대응 전략이나 시장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 나오면 클릭 그리고 367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정종택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종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5시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장, 내일장 정종택 전문가님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또 못다한 이야기들 더 하고 싶다,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유튜브에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이데일리 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